どのぐらいなんですか、トータルで。知らないですね。80億か70億80億ぐらいです。1、10、100、1000万、10万、100万、1000万、1、11億9900、こちらが BNF さん28歳の3月の収支表。 여기 800억으로 단타를 치며 한 달에 120억을 버는 남자가 있습니다. 일본 개인 투자자들의 살아있는 신화, 전설적인 천재 트레이더 BNF입니다. 흔히 주식 부자라고 하면 화려한 명품과 슈퍼카를 떠올리시죠. 하지만 BNF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덥수룩한 머리에 늘어진 티셔츠, 겉모습만 보면 하루 종일 방 안에서 게임만 할 것 같은 오타쿠처럼 보이기도 하죠. そんな J さんに最近買った一番高価なものを聞いてみると、ウィを2台買ったぐらいですかね。下の部屋と2階とで2台買ったって感じです。 실제로 수천억 자산가인 그는 슈퍼카도 명품 시계도 아닌 닌텐도 오락기 2대를 사는 오타쿠 같은 면모를 보여줬는데요. 그래서인지 일부에서는 BNF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말도 나옵니다. 수익은 전부 조작이고 만들어진 가상의 인물이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삶은 우리가 아는 성공한 사람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소박하다 못해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남자의 진짜 재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このビルです。光ってる。お金を使わない BNF さんが珍しく秋葉原で買い物をしたという。それはなんとこのビル。食べ物屋さんが多いですね。いつお買いになったんでしたっけ10月です。秋葉原の駅の目の前。価格はなんと90億円。お金を使わない新日本人は 그는 도쿄 중심가에 빌딩을 2채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 당시 공시지가만 각각 1000억과 900억, 현재 추정 가치는 도합 5천억 원을 훌쩍 넘깁니다. 컵라면을 먹던 그 백수가 사실은 도쿄 한복판의 건물주였던 셈이죠. 하지만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디어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도 공식성상도 일절 없이 그저 사라진 것처럼요. 신상 노출이 자산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현재 BNF의 추정 자산은 한화 약 1조 8천억 원, 주식을 넘어 부동산까지 영역을 확장하며 조용히 자산을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남자는 어떤 비결로 방구석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부를 쌓을 수 있었던 걸까요? 저도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과거 인터뷰부터 일본 현지 언론 기사, 그가 활동했던 온라인 포럼의 흔적까지 전부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어요. BNF가 시장을 어떻게 읽었는지, 어떤 원칙으로 리스크를 통제했는지 말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BNF의 진짜 매매 기법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BNF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본명은 코테가와 타카시, 1978년생이에요. BNF, 이 세 글자는 그가 존경하는 미국 투자가 빅터 니더 호퍼의 이니셜에서 따온 겁니다. 또한 그의 시작은 정말로 단순했는데요. 대학교 다닐 때 그냥 TV 보다가 우연히 해외 트레이더들이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는 방송 하나를 봤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1600만 원을 들고 주식을 시작해요. 그런데 그냥 용돈벌이나 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멀쩡히 다니던 대학교를 아예 중퇴하고 전업 트레이더의 길을 선택한 거거든요. 당연히 주변에서 다 말렸어요. 친구들은 미쳤다고 했고 가족들은 걱정했었죠. 그런데 BNF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만의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BNF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경제 뉴스를 분석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직접 정리하면서 차트를 파고드는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그 치열함은 상상을 초월했죠. 스승이나 특별한 유료 강의 같은 건 아예 없었어요. 마치 일본 사무라이가 홀로 수련하듯 오직 혼자의 힘으로 자신만의 투자 감각을 갈고 닦은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BNF가 활동하던 당시 일본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최악의 하락장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투자자들은 입을 모아 일본 시장은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라며 비관론을 쏟아내곤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두가 등을 돌린 차가운 시장이었지만 BNF의 대응은 사뭇 달랐어요. 그는 시장이 분위기에 휩쓸리는 대신
오히려 이런 장세에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를 더 냉정하고 냉철하게 파고들었죠. 그리고 그만의 기법을 만들어서 단타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을 기하급수적으로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투자를 시작한 지 단 5년 만에 연평균 250%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1,600만 원이었던 종잣돈을 1,600억 원으로 불려냈어요. 남들이 공포에 떨며 시장을 떠날 때 BNF는 오직 숫자와 지표에만 집중했는데요.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철저히 데이터로만 움직인 거죠. 그리고 그 모두가 등을 돌린 상황에 그는 홀로 압도적인 성취를 이뤄낸 겁니다. 결국 이 냉철함이 훗날 BNF 투자 철학이 단단한 뿌리가 됩니다. 시장이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모두가 포기할 때 오히려 가장 차가운 이성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를 수천억 자산가로 만든 진정한 출발점이었어요. 그렇게 1,600억을 만들어낸 그가 여기서 멈췄을까요? 아닙니다. 2007년 BNF는 일본 공중파 방송에 직접 출연해서 자신의 계좌를 가감없이 공개했어요. 당시 확인된 계좌 잔액만 무려 2천억 원 이상, 1,600만 원으로 시작한 사람의 계좌가 이 숫자까지 온 겁니다. 단순히 많이 벌었다라는 말로는 부족한 숫자 자체가 말을 잃게 만드는 수준이죠. 그는 단순히 운이 좋은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실제 계좌가 공개된 개인 투자자 중 가장 압도적인 수익을 기록한 인물, 그게 바로 BNF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에 정말 믿기 힘든 일이 하나 있었어요. 소프트뱅크 창업자 손정희 회장이 BNF에게 직접 연락을 해온 겁니다. 그것도 당신이 직접 내 돈을 굴려줄 수 있겠냐고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사업가가 개인 트레이더에게 직접 부탁을 한 셈인데요. 그렇다면 BNF는 과연 어떤 대답을 내놓았을까요?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말하면서 제안을 거절했다고 해요. 저는 남의 돈을 굴리기보다 제 돈으로 직접 시장과 싸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세계적인 거물의 제안조차 단칼에 거절하고 오직 자신만의 원칙을 고수한 사람, 이것이 우리가 그를 전설로 기억하는 이유예요. 자, 이제 BNF라는 이름을 일본 전역에 각인시킨 결정적인 사건을 살펴볼게요. 때는 2005년 12월 8일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일본의 거대 금융사인 미즈호 증권에서 한 직원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제이컴이라는 기업의 주식을 매도 주문 과정이었는데요. 원래는 한 주를 61만 원에 팔았어야 했지만 수량과 가격을 반대로 입력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어요. 바로 61만 주를 단돈 1엔에 매도 주문을 낸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무서운 실수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시장가보다 훨씬 낮은 1엔짜리 주식 매도 물량이 61만 주나 쏟아져 나온 겁니다. 주문이 들어간 직후에 제이컴의 주가는 그야말로 수직 낙하하면서 하한가까지 폭락했어요. 도쿄 증시 전체가 휘청거릴 정도로 유례없는 대혼란, 시장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였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BNF는 이 아수라장을 누구보다 냉정하고 관찰하고 있었어요. 평소 600개에서 700개에 달하는 종목을 동시에 모니터링하던 그의 감각이 번뜩인 셈인 거죠. 그는 차트가 무너지는 찰나의 순간 이것이 기업의 가치 하락이 아닌 단순 주문 실수라는 것을 즉각 강파했어요. 그리고 제이컴 주가가 하한가에 닿는 순간 BNF는 주저없이 매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 당시 자신의 전체 투자금 중 절반에 해당되는 400억 원을 단 한 번에 쏟아부은 거예요. 남들은 공포에 질려서 화면만 바라볼 때 그는 수백억의 자산을 걸고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불과 몇 분 뒤에 미즈호 증권이 실수를 인지하고 주문 취소 작업에 들어가자 주가는 거짓말처럼 급반등하기 시작했어요. 하한가에서 순식간에 50% 이상 치솟으면서 상한가 근처까지 도달한 거죠. BNF는 주식을 매수한 지 단 10분 만에 모든 물량을 정리하고 매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10분간의 매매로 그가 벌어들인 수익은 200억 원이 넘었어요. 단 10분 만에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거금을 거머쥔 겁니다. 당시 BNF가 사들인 제이컴 주식이 전체 발행량의 무려 40%에 달했는데요. 일본 증시 규정상 40% 이상의 주식 보유는 대주주 공시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그의 이름이 실문에 실리게 되었고요. 이날 세상은 처음으로 BNF라는 존재를 알게 돼요. 은둔하면서 차트만 바라보던 한 트레이더가 단 하루 만에 일본 투자 역사의 전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BNF가 이 모든 걸 해낸 나이가
고작 20대였다는 사실입니다. 화려한 스펙도 든든한 배경도 없던 20대 청년이 트레이딩 실력으로 뉴스에 실린 거예요. 또한 이런 그가 읽은 책은 단 한 권, 자신이 유일하게 존경했던 트레이더 제시 리버모어에 대한 책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BNF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투자에서 이론보다 중요한 건 실제 시장에서 직접 겪은 경험이다. 이 한 문장이지만 참 많은 걸 담고 있죠. 그에게 주식시장은 거대한 학교였고 매일 변하는 차트는 살아있는 교과서였으며 뼈아픈 손절을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수업료였던 거죠. 그럼 지금부터 BNF의 핵심 투자 원칙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BNF의 매매법과 철학을 한눈에 정리한 전제책을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요즘 국내 증시 분위기도 나쁘지 않잖아요. 실제로 매매하시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면 분명 도움 되실 겁니다. 아래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서 신청하시면 바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BNF의 핵심 투자 원칙 7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칙, 가격 움직임이 전부다. BNF는 PER이나 PBR 같은 재무제표를 단 한 번도 보지 않았다고 해요. 수천억 자산가가 기업 분석을 아예 안 했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그에게 중요한 건 오직 가격의 움직임 뿐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어느 지점에서 겁을 먹고 어느 지점에서 욕심을 부리는지 그 심리를 읽어내는 데만 집중한 거죠. 그에게 차트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인간의 두려움과 욕망이 그려진 지도였던 셈인 거죠. 두 번째 원칙, 기계적인 손절로 리스크를 관리해라. 그는 절대 한 방을 노리는 도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절 라인은 미리 정해두고 혹여나 실수가 나와도 그 한 번의 실수가 내 전 재산을 흔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어했거든요. 빨리 자르지 않으면 시장이 널 잡아먹는다라는 말처럼 매수 후에 떨어지는 주식을 보면서 언젠가는 오르겠지 같은 근거 없는 희망은 절대 믿지 않았어요. 가격이 기준선을 넘어가면 그냥 기계처럼 단칼에 잘라냈던 거죠. 세 번째 원칙, 익절은 철저히 시장 상황에 맞게 하라. 손절은 기계적으로 하되 익절만큼은 시장의 결을 따라갔습니다. 단순히 몇 퍼센트 수익이 났다고 파는 게 아니라 캔들의 길이나 거래량의 흐름을 본 건데요. 매수세가 약해지고 모멘텀이 꺾이는 찰나를 포착해서 이제 시장의 힘이 다했구나 싶을 때 미련 없이 수익을 챙겨 나왔다고 하네요. 숫자가 아니라 흐름을 읽은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번째 원칙,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판단해라. BNF는 뉴스나 전문가의 조언은 그냥 무시했어요. 증권사 리포트나 화려한 전망 같은 건 아예 믿지도 않았죠. 대신 항상 시장과 반대로 움직이려고 노력을 했을 뿐이에요. 남들이 무서워서 던질 때 사고 다들 좋다고 달려들 때 조용히 팔고 나오는 거죠. 그에게 유일한 진실은 오직 지금 가격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였다고 해요. 다섯 번째 원칙, 장 시작 후에 30분은 지켜만 봐라. BNF는 아침 일찍 모니터 앞에 앉으면서도 장이 열린 직후에 30분간은 절대 매수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기관들이 물량을 주고받느라 가격이 왜곡될 확률이 높거든요. 시장은 첫 30분에 자기 성격을 다 보여준다 라는 그의 말처럼 그 짧은 기다림이 오늘 하루의 전체적인 방향을 읽어내는 핵심 열쇠였던 거죠. 여섯 번째 원칙, 감정은 빼고 확률로만 투자하세요. 하루에 수십 번씩 매매하면서도 그는 단 한 번도 느낌으로 진입한 적이 없었다고 해요. 시장은 예측하는 게 아니라 반응하는 거다 라는 본인의 철학대로 미리 정해둔 매매 조건에 딱 맞을 때만 움직인 거죠. 저항선을 뚫는 거래량이 확인되고 승률이 높다고 판단될 때만 기계처럼 진입하는 것. 이게 수천억을 만든 비결이었어요. 마지막 7번째 원칙, 오직 거래량 하나만 신뢰해라. 복잡한 보조지표 대신 BNF는 거래량 하나를 가장 믿었습니다. 가격은 속여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라는 게 그의 경험이었거든요. 가격이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터지면 누군가 밑에서 받고 있다는 증거고요. 반대로 급등하는데 거래량이 줄면 세력이 빠져나가는 신호를 읽은 거죠. 철저하게 수급이 몰리고 심리가 요동치는 종목에서만 승부를 본 셈이에요. 자, 이제 BNF가 실제로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여드릴게요. BNF의 매매 방식은 한마디로 차트 중심의 단타 트레이딩입니다. 가격이 급락한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매했는데요. 남들이 지레 겁먹고 도망칠 때 오히려 그 안에서 기회를 찾는 역추세 매매법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바닥을 정확히 맞히는 게 어렵잖아요. BNF도 처음엔 수없이 실패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는 대신 수천 번의 매매를 반복하면서 가장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찾아냈죠. 이 차트를 보시면 처음 급격하게 폭락하는 구간이 보이시죠? 이때 거래량도 함께 터지면서 매도세가 한꺼번에 쏟아졌는데요. BNF는 이런 폭락 구간이 나오면 25일 이동평균선을 켰어요. BNF는 역추세 매매를 할 때 캔들이 25일 선에서 20% 이상 아래로 떨어졌을 때를 매수 기회로 봤습니다. 가격은 결국 평균으로 돌아온다. 멀어질수록 돌아올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고 본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세 가지 신호가 나오는지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폭락 이후에 만들어지는 캔들의 아래 꼬리가 계속 달리는지 봤어요. 가격이 더 하락하려고 해도 매수세가 받쳐주면서 더 이상 하락하지는 않는 거죠. 두 번째, 거래량이 점점 줄면서 첫 급락에서 만든 저점을 다시 깨지 않는 모습이 나올 때예요. 완전히 추세가 바뀐 건 아니지만 더 이상 그 저점 밑으로 안 떨어지는 거죠. 이는 매도 힘이 점점 빠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이전 음봉을 감싸는 양봉이 출현하는 순간이에요. 거래량이 다시 터지면서 가격이 확 치고 올라가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겹치는 순간 BNF는 바닥을 확신하고 매수 버튼을 눌렀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막상 차트 앞에 서면 세 가지가 다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거든요. BNF는 이 애매함을 없애기 위해서 25일 이평선 뿐만 아니라 다른 지표도 활용했는데요. 그 지표가 바로 RSI와 MACD입니다. 지금 바로 차트에 추가해 볼게요. 먼저 차트 상단 지표에서 EMA를 검색해서 추가해 주세요. 설정 값은 BNF가 즐겨 사용했던 25일로 맞추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기준점으로 삼을 지수 이동평균선인데요. 여기에 RSI랑 MACD도 똑같이 지표창을 누른 뒤에 검색해서 추가해 주세요. MACD는 추세의 전환을 확인하는 용도로 쓸 건데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선이 두 개에 막대까지 있어서 좀 복잡해 보이시죠? 지표를 두 번 클릭해서 설정창에 들어간 후에 히스토그램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체크 해제해 주세요. 이렇게 히스토그램 막대만 남겨두면 훨씬 깔끔하게 추세 전환 시점을 읽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세팅을 가지고 실전 매수 타이밍을 잡아볼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단기적으로 아주 급격하게 폭락한 종목을 찾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25일 이평선에서 20% 이상 벌어진 종목, 바로 그 종목을 찾는 거예요. 차트 왼쪽 도구 모음에서 가격 범위 아이콘을 클릭한 뒤에 25일 이평선에서 현재 캔들까지 쭉 드래그 해보시면 이격이 얼마나 벌어졌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무줄이 최대한 늘어난 상태, 이제 곧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타이밍 보이시죠? 이렇게 이격이 크게 벌어진 구간이 우리의 첫 번째 타겟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진입하면 위험해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게 아니라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죠. 이때 RSI 지수를 봅니다. 이 수치가 30 이하로 내려왔는지 확인해 보세요. 30 아래라는 건 매도 에너지가 거의 고갈되어서 이제는 더 팔 사람이 없다는 강력한 신호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매수 방아쇠를 당길 차례예요. 아까 세팅한 MACD 히스토그램을 유심히 보면 영선 아래에서 계속 빨간색이던 막대가 드디어 영선 위로 올라오면서 초록색으로 변하는 그 순간, 하락의 흐름이 끝나고 상승의 기운이 막 고개를 드는 그 찰나에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이러한 단순한 조건으로 매수한 뒤에는 대부분 가격이 시원하게 반등을 했어요. 현재도 큰 하락이 발생하면서 이동평균선과 캔들이 사이 이격도가 25%나 벌어진 상태입니다. 보통 이격도가 크면 반등을 기대하긴 쉽지만 아직 MACD 히스토그램이 음봉인 빨간색을 유지하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볼게요. 이후로도 하락세가 이어지는 것을 보니까 히스토그램 지표 없이 성급하게 진입했다면 손실을 볼 뻔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핵심 포인트 하나가 나왔는데요. 그건 바로 가격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지만 RSI 지수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이건 바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건데요. 상승 다이버전스는 가격은 떨어지지만 매도세는 이미 약해졌으면서 매수세가 서서히 유입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더 확실한 자리에서 진입하기 위해 지금 빨간색 히스토그램이 초록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릴게요. 이후에 초록색 히스토그램이 나온 캔들에서
손절가는 이전 저점을 설정하고 롱 포지션에 진입하겠습니다. 또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타난 지점은 단순한 반등을 넘어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뀌는 지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익절은 진입 후에 히스토그램이 초록색에서 다시 빨간색으로 변할 때까지 보유하면서 추세가 끝날 때까지 가져가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1600만 원으로 시작돼서 4천억 원을 만든 BNF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요즘 한국 주식 시장 분위기 다들 느끼시죠? 지금이 딱 공부해두기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BNF의 투자 원칙이랑 실전 매매법을 한눈에 정리한 전자책을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요. 이 전자책 하나에 오늘 내용 전부가 들어가 있거든요. 나중에 실전해서 바로 꺼내보기 좋게 정리해뒀어요. 아래 더보기랑 고정 댓글에서 신청하시면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매매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